여러분 제가 이 계좌는 잘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개인 계좌라 뭐 다른 건 개인 계좌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개인 계좌긴 한데 이거는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제가 120 종목을 관리하다가 이 종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관리를 못해서 50 종목을 이쪽으로 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목을 빼서 저는 이제 70개만 종목만 관리하고 50 종목은 전문가한테 맡겼습니다. 이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맡긴 수익률이. 그러다가 얼마 전에 켜보고 깜짝 놀란 거지. 역시 주식 계좌는 닫아놓고선 안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 거야. 맡겨놓은 거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지금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그 플랫폼은 원래 피델리티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레이먼드 제임스로 옮겼어요. 왜냐면 수수료 나오니까. 제가 여기가 최소로 투자를 받는 단위가 5만 불이에요. 그래서 5만 불 계좌를 주고 1.25%의 수수료를 떼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유명해진 ARKK 뭐 이런 거 있죠.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누님이 하는 거는 수수료를 0.75%를 떼죠. 근데 이 ETF에서 돈을 떼는 거는 이 수수료 말고도 뒤에 숨어 있는 수수료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 뛴다 그래요. 근데 얘들은 1.25%를 뛰는 조건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더 많죠.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TF 말고요. 액티브 매니지 펀드 있어요. 펀드 하시는 분, 뮤추얼 펀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1% 수수료는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1.25%좀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맡기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파는 데에 대한 수수료 없고, 그러니까 모든 관리 수수료가 하나도 없이 요거만 내면 되는 거니까 분기별로 가져가니까 0.3%씩 4분기에 걸쳐서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5만 불이 지금 거의 6만 불이 된 다음에 2018년에 맡겼는데 1년에 한 조금 안 됐죠. 한 20%가 안 됐는데 옮겨야 되겠대. 비용을 아끼냐고. 그래서 이쪽 레이먼드 옮겨서 5만 7천 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다시피 들어가자마자 이게 떨어져. 별로 잘 못하더라고 관리를. 그래가지고 괜히 맡겼나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6만 불 정도 가다가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20%가 빠졌습니다. 6만 3천 불이 5만 불이 됐으니까 얼마예요? 한 20% 정도 빠진 거죠. 전문가도 별거 없고 난 괜히 맡겼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선 쭈르르 올라가다가 최근에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와이프가 갖고 있었던 2만 불짜리 계좌를 일로 넘겼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제약사 바이오 하다가 포기하고 망했어요. 망한 계좌라 2만 불을 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요 제가 투자한 금액, 초록색은 이제 투자해가지고 번 금액 총액입니다. 지금 총액이 11만 2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019년 4월에 맡긴 거고요. 다른 한 계좌는 5개월 된 겁니다. 5개월. 두 계좌 합산하니까 얼마 됐냐? 34%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좌는 얼마냐? 43%의 이자입니다. 제가 얼마에 맡겼다고요? 5만 불을 맡겼다 그랬죠? 5만 불을 맡겼는데 8만 불이 된 거예요. 8만 불이. 그러니까 약 3만 불이 늘었으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얼마입니까? 60% 정도 늘은 거죠. 3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는데요. 뭐가 좋으냐면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 어떻게 투자했는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안정적이냐. 왜냐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맨날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 뭐 살아요, 팔아요, 이 반도체가 돼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많이 오르는 주식이 제 계좌에도 많은데 평균을 내면은 이걸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 회사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여가지고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왜 여기다가 많이 맡기나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월, 1월, 2월, 3월 이 기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기간이었잖아요. 아시죠? 다 주식 이렇게 막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 힘든 장세에서도 지금 맡겨놓은 이 5개월 만에 지금 15%인가를 얻었어요. 플러스를. 이 사람들의 투자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포트폴리오를 좀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돈을 맡겼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5만 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만 불을 2,000불씩 나눈 거예요. 2,000불씩. 2,000불이면 200만 원 되죠? 2,000불 나누기 25개 종목을 산 거예요. 이 25개 종목은 뭐냐면 25개 종목은 배당주 위주로 배당주인데 성장을 하는 배당주.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데만 넣은 게 아니라 섹터별로 나눠서 배당주 25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종목으로 25개를 쭉 나눈 거예요. 그래서 25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도 있고 종목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여기 에비, 알트리아, 아메리칸 타워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예? 이런 뭐 캘리포니아 워터 뭐 완전히 알 수 없는 회사들을 쭉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쭉 투자 이게 뭐야? 그냥 맡겼으니까 한번 그냥 맡겨보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있고 락히드 모틴도 있고 뭐 JP 모간 그 은행도 있고 여기저기다가 다 뻔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일단 맡겨놓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맡으세요. 뭐 이러고선 이제 맡겨놨는데 지난 3년간 쭉 지켜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내가 투자한 초기에 제가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죠? 초기에 한 종목당 2,000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불씩 투자한 거예요. 처음에 2,000불씩 투자했다고 그랬죠. 2,000불씩. 근데 어떤 건 2,000불이 넘고 어떤 거는 1,700불 막 이러죠. 이상하죠?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찾아보시면 리밸런싱이라고 치시면은 리밸런싱은 투자의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니까 좀 소개 드리는 거예요. 2만 불, 2,000불짜리를 25개를 해놓고 25개를 쭉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배당이 들어오면서 이게 늘어나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죠. 배당으로 계속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복리라고 그랬죠. 복리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리로 분기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기 배당주들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식이 늘어나면서 이 초록색 이 원금이 커지는 놈이 있고 작아지는 놈이 있잖아요. 망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주식이 늘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으로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차이 없이 전형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저의 전형적인 계좌 아닙니까? 어떤 거는 막 200%씩 올라가고 어떤 거는 막 20%뭐 꼬라박은 거죠. 꼬라박은 거 많지는 없지만 꼬라박은 거는 막 20%씩 내려가고 어떤 거는 막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들이 이렇게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계좌나 제 계좌나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떤 거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들쭉날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다가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배당이 위에 얹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요걸 3개월이든 뭐 분기든 달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원래 2,000불짜리 있죠. 원래 2,000불보다 올라간 부분 있죠. 요걸 팔아. 이득을 보고 팔고 익절은 늘 오케이. 그렇죠? 요걸 팔아서 내려간 거 있죠. 내려간 걸 사는 거예요. 내려간 걸 사. 근데 이게 되게 불만이었어. 저는 이렇게 해본 게 없어서. 이게 물타기잖아요. 물타기. 내려갔으면 포기해야지 얘를. 너무 불만이었어. 그래서 많이 내려간 것 중에 2019년, 2020년에 제일 많이 내려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유주예요. 정유. 이게 엑손모빌 같은 정유주에 자꾸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손해나는데 막 2,000불, 3,000불, 막 4,000불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2,000불만 들어갔던데 잘 올라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1,400불로 쪼그라들었잖아요. 투자한 금액이 총 이제. 이런 잘 올라가는 건 좀 냅두고 더 올라가게 좀 더 힘을 주고 떨어지는 걸 해야지. 떨어지는 거에 자꾸 이렇게 투자하나 이 리밸런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 회사에 맡기는 거 이제 그만할까?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리밸런싱이 기초라고 하는데 이거 맡기는 거를 좀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5,000불 그냥 5만 불 그 소액이니까 그냥 이것만 맡겨놨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라 하고서 맡겨놨는데 이게 어떠한 힘을 발생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이거에 무지막지한 파워가 있다. 이 리밸런싱의 파워가 뭐냐? 주식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식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주식 종목은 이쪽으로 가릴게요. 이쪽으로 가리고 중요한 걸 이쪽으로 넘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잘 봐세요. 투자한 금액은 처음에는 2,000불이었는데 이렇게 1,700불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수수료 받아가려고 판 거고 지금 1,700불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올라서 좀 팔았다는 거예요.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2,000불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내려서 리밸런싱으로 더 샀다는 거야. 3,300은 뭐냐? 형편 없었다는 거지 여태까지. 형편 없는데 계속 산 거지. 그냥 물타기 한 거죠. 물타기 불타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물타기를 계속 한 거죠. 잘 올라가는 걸 팔아서 떨어진 거를 물타기 한다. 잘 올라가는 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왜 팔아? 제일 불만이었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청했어요. 25가지 종목 중에 2가지만 팔아주십시오. 그 정유 주식은 팔아주십시오. 근데 제 실수여서 돌아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데 어떤 파워가 나오느냐? 25가지 종목 중에 마이너스 된 종목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가 투자 수익이거든요. 오른쪽이 이게 투자 수익이에요. 투자 중에 손해가 난 주식이 하나도 없어.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득이 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팔고 사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년이 됐는데 여러분 3년이 됐는데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대로 투자했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야 이게 예, 정유주 팔아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것 같아서 작년에 팔았는데 바보짓 한 거죠. 그때 물타기를 3천 몇백 불어치 했더라고요. 그 손해보고 판 거예요. 그거 말고는 손해본 게 없죠. 더 올라갔겠죠. 지금 따졌으면. 근데 제 잘못인데 제가 이분들 매니지하는 데에다가 왈가왈부 맡겼으면은 그냥 맡겨놨어야 되는데 전화해서 꼰대질 한 거죠. 역시 미반읍. 그런데 역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리밸런싱의 힘입니다. 보시다시피 3,000불씩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서야 간신히 플러스가 되긴 했어요. 그죠? 3,000불씩 올라갔던 애들은 물타기 엄청 한 거예요, 이거. 물타기 엄청 한 거죠. 그죠? 간신히 이제 플러스 된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얘만 있느냐? 제가 5개월 됐다는 제 망한 바이오 계좌를 일로 옮겼다는 거 있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게 5개월이 여러분 굉장히 엉망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엉망인데 3개월 동안 엉망인데 보십시오. 얘는 25,000불. 얘는 아직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얘는 25,000불을 가지고 25개로 나눴으니까 한 800불씩 들어갔으려나? 800불씩 쭉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이거. 아직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마이너스가 난 애들은 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물타기 할 거예요. 이거 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다 올라갈 거니까. 뭐 3M이라든지 담배 파는 것도 좀 팔아주세요라고 이런 비윤리적인 기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몬센토인가? 뭐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냥 맥도날드니 뭐 이런 거 있죠. 별로 저는 희망을 안 보는 회사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하겠다니까 맡겨놨는데 저보다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수수료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1.25%의 수수료를 얘기했는데 수수료 떼고 난 가격이에요. 저게 지금 수수료를 분기마다 0.3%씩 가져가거든요. 0.3% 아무것도 아니야. 장기로 뭐 엄청 커요 뭐 이러는데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도 벌 수 있고 하루에도 낼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좋은 게 작년에 초강세 장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면 작년에 수익을 못 봤어요. 보다시피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이 엉망이었어요. 작년에 저는 막 100%씩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시작한 게 간신히 배당금 정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배당주 위주였기 때문에 배당금 정도 조금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꾸준한 우상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 뭐였냐면 그냥 복리 이자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막 폭등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자. 혹시 들었나요? 뉴욕에 투자했던 그 루즈베트 프랭클린인가? 그 사람이 200년 전인가? 주식 100 몇 년 전인가? 주식 5,000불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파운데이션을 세웠는데 1년에 5%만 수익을 나는 것에 투자하고 뭐 가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2천만 불이 넘어가지고 뉴욕의 땅을 다 이 사람이 사고 막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복리 5%, 복리 7%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무슨 회사냐고요? 되게 조그만 회사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5명인가 밖에 없는 저희 회사 은퇴한 사람들의 자금을 맡아서 운영해주는 자금 운영 회사예요. 그래서 펀드 운용사예요. 맞아요. 펀드 운용사. 그렇게 대형 펀드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석원 님이 얘기하시는데 목표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시장 지수 수익률을 지난 15년간 계속 이겼나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도 시장 지수를 그러니까 나스닥 말고요. S&P 기준으로 계속 이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리는 것을 팔고 오르는 게 사는 게 리밸런싱이라면 그것도 어떤 종류의 리밸런싱이긴 한데요. 정반대의 리밸런싱이 되겠죠. 아무튼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계좌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리밸런싱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걸 기초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이런 거. 리밸런싱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늘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간 것은 올라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갖고 있는 종목 20가지에 대해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이 종목이 좋지 않으면 팔아요. 그래서 아예 안 파는 건 아닙니다. 그 아예 종목을 이렇게 배당금만 투자하고 리인베스트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 팔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아니다 싶으면 팔아요. 팔고 다시 다른 주식으로 종목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같은 섹터에 대신에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로. 프롤로지스 인코퍼레이트 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배당주죠. 여기는 부동산 주식으로 옮겨 탄 거예요. 지금 2,3천불을 2,3천불로 옮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리밸런싱 뿐만 아니라 해주는 거라 아무튼 전문가들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끔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는데 왜 교만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골프 혹시 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골프를 처음 보면 골프는 되게 자명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쳐도 타이거 우즈랑 붙으면 타이거 우즈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타이거 우즈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우리가 이게 약간 확률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베타가 있고 뭐 PER이 어떻고 PSR이 어떻고 막 이게 있는데 야,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내가 종목만 잘 고르면 우리가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가끔 이런 이 착각과 약간 그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말고요. 뭐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거, 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데서 운영하는 펀드 사시고 ETF 사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다가도 투자하셔야죠. 그것도 분산 투자하셔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 전문가가 이렇게 자산 관리, 한국은 뭐라 그래요? 프라이빗 뱅킹이라 그래요?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 자산 관리 해주는 데다가 일정 부분을 떼서 한번 맡겨보시고 그거를 이게 내가 운영하는 수익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시는 것도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주식과 채권과 뭐 금과 은과 뭐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그런 자산의 채권 포트폴리오 분배도 있지만 관리의 포트폴리오도 있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펀드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ETF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킹한테 관리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시켜보시면 내가 설사 하다가 쪽박을 차먹어도 얘네들이 선방을 해서 좀 막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캐시 우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캐시 우드 같은 누님이 하는 펀드에 넣는 것도 뭐 고수익을 얻으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만 다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위험 수준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아니면 은행에 가서 한국은 은행밖에 없나요? 이런 자산 운용사 이 리딩방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리딩방 같은 이런 쓰레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프라이빗 뱅킹, 은행이나 이런 검증된 미국은 등록된 피두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검증된 사람들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거가 좋습니다. 이런 데다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좀 자산의 배분, 관리의 배분을 하시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 그래서 내가 번 게 너무 많아지면 여기서 잘라서 이걸 부동산으로도 옮기는 것도 리밸런싱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은지 올라갈 건지 전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자산을 빼서 부동산에 가든지, 부동산이 더 올랐다면 부동산에서 빼서 주식을 올리든지, 이것도 리밸런싱이니까 다시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거에 대한 계좌를, 이 계좌는 제가 너무 개인 계좌라 맡겨놓고 제가 하는 게 없는 계좌라서 안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요거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또 수익률의 변동이 있거나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 됐던지 뭐 1년이 됐던지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요즘같이 하락이나 조정장에서는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더 언더퍼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펀드 매니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은행 안에도 있지만 은행 말고 한국도 있을 텐데. 있잖아. 인피니티, 그 김세익 전무, 뭐 인피니티 투자 운영회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박세익.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여기다 맡긴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데다 맡긴 거예요. 인피니티 뭐 투자 운용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데다가 맡기시라는 거예요. 예. 박세익 전무, 감사합니다. 박세익 전무. 제가요, 이름, 사람 얼굴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예.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뭐 이런 거가 그 중에 하나. 한국도 없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있네요. 이런 거요. 그 계좌 웹사이트 오픈 가능한가요? 오픈 어카운트 못 찾겠네요. 미국 거주자 분들이 미시간 분들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다 되겠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이메일 계좌는, 이메일은 나오죠. otomiseng@gmail이에요. 일로 주시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 수수료 받는 거 없고, 뭐 어차피 잘 되자고 하는 거. 박세익 투자 회사, 여기 인피니티는 더 이상 돈을 안 받는다면서요, 지금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도 운용 회사가 있다. 예. 투자 운용사. 사모펀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모펀드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지. 사모펀드는 좋은 데도 있는데 사모펀드는 사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 합니다 막 이런 거, 막 너만 알아 막 이런 거 있죠. 너만 알아 막 조심해, 이제 누구한테 들은 정보인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튜브에 나온 인피니티 투자, 여기는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데 말고도 몇 개 있을 텐데 꼭 2번 3번 은행 다니시는 분,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검증하시고, 거기에 직원분들이라면 이런 개인적 투자 운용회사를 아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로보펀드 있죠. 그 요즘에 퀀트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로보펀드 같은 걸로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데 놓으시는 거는 소액만 놓으셔서 해보십시오. 이거 너무 그렇게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에이전트 통해서 만든 거 같다고요? 예, 저 에이전트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이런 에이전트가 저를 이 계좌에 들어가시면 이게 저의 이름으로 돼 있고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리티라는 회사, 이런 회사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왜냐하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운용사는 따로 있고 이 사람이 저를 대신 운용해 주는 겁니다. 피델리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뱅가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 뭐 그렇습니다. 네.